15살 한국인 소년이 미국 교장을 굴복시킨 골든벨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 메인주의 작은 도시 브룩사이드에 있는 링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 한 명이 온 학교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때는 2022년 가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난 시점이었죠. 링컨 고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사립학교였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은 담쟁이 덩굴이 온통 뒤덮고 있었고, 넓은 잔디밭 곳곳에는 단풍나무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지훈이라는 16살 소녀는 이 학교에 온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정훈 씨가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가족이 모두 이주하게 된 거죠. 이지훈은 매일 오전 7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아버지가 출근하는 차에 함께 타고 등교했어요. 교실 앞맨 뒷자리, 창가에 자리 잡은 이지훈의 모습은 다른 학생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도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 말을 듣기만 했거든요. 그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을 때도 이지훈은 그 의미를 다 알아듣지 못해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이지훈은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싸준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으면 간혹 지나가던 학생들이 킁킁거리며 코를 찡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또 그 이상한 냄새네. 한국 음식이라더라. 이런 수군댐들이 이지훈의 귀에도 들렸지만 이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밥을 먹었어요. 방과 후에는 주로 도서관에 혼자 남아서 숙제를 했습니다. 미국 교육 과정에 적응하려고 영어 문법책부터 수학 문제집까지 차곡차곡 풀어나갔죠. 도서관 한켠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이지훈을 지켜보는 에밀리 존슨 선생님도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영어 교사인 에밀리 선생님은 이지훈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이지훈 쪽에서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홈룸 시간이 되면 학급 담임인 로버트 밀러 선생님이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학교 대표로 골든벨 퀴즈 대회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합니다. 작년처럼 제이슨 윌슨이 참가하게 될 것 같네요. 제이슨은 이지훈과 같은 반 학생으로 학년에서 성적이 가장 좋고 학생회장까지 맡고 있는 우등생이었죠. 제이슨은 키가 크고 잘생긴 금발의 소년이었어요. 운동도 잘하고 말솜씨도 뛰어나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골든벨 퀴즈 대회에서는 지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학교의 자랑거리였죠. 올해도 제이슨이 1등 먹겠네. 당연하지. 다른 놈들이랑 비교가 되냐? 그부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며 이지훈은 미국 학생들의 학업 경쟁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어려운 문제를 내고 누구 풀어볼 사람? 하고 물었을 때였어요. 학생들이 모두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지훈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지훈을 불러 나왔죠. 이지훈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답했어요. 2차방 정식의 해는 x가 3과 마이너스 2입니다.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 정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말도 잘 안 하던 한국 학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맞췄거든요. 하지만 곧 어떤 학생이 말했어요.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이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답은 맞췄지만 영어 실력 때문에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온 이지훈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내 영어 발음을 놀려요.
아버지 이정훈 씨는 이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언어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야.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빠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며 이지훈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 나갔어요.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조용한 전학생으로만 알려져 있었죠. 그 누구도 이지훈 안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링컨 고등학교의 방송실에서 마이클 하워드 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제31회 브룩사이드 지역 골든벨 퀴즈 대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교장은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으로 이 학교에서 15년째 교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외모였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죠. 우리 링컨 고등학교는 지난 10년간 이 대회에서 6번 우승이라는 화려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이슨 윌슨 학생이 우리 학교의 명예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방송을 들으며 제이슨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반 친구들도 제이슨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죠. 하지만 이지훈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골든벨이라는 게 한국의 도전 골든벨과 비슷한 형식의 퀴즈 프로그램이라는 건 알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 직후 갑자기 학교 방송이 나왔어요. 이지훈 학생은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지훈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 걱정하며 교장실로 향했어요. 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마이클 교장이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이지훈. 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이지훈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자네가 이 학교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나? 교장이 물었죠.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영어 실력은 어떤가?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은 없나? 이지훈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장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어요. 그렇군. 그런데 말이다. 우리 학교의 전통에 대해 알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훈이 대답하자 교장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링컨 고등학교는 우수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명문 사립학교다.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자부심을 갖고 생활해야 하지. 그런데 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자네는 아직 우리 학교 학생답지 못한 것 같구나. 영어도 서투르고 다른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이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교장의 말투에서 명백한 무시와 차별을 느꼈거든요.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훈이 말하자 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성과를 보여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 골든벨 퀴즈 대회에 자네를 우리 학교 대표로 내보내기로 했다. 이지훈은 귀를 의심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골든벨 대회에 나간다고요? 그렇다.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물론 자네가 우승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학교에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될 거야. 교장의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지훈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거였어요. 제이슨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지훈이 물었더니 교장이 답했어요. 제이슨은 더 중요한 대학 입시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자네 같은 학생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는 거야. 교장은 서류를 이지훈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참가 신청서다. 서명하고 가라. 대회는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열심히 준비해 보렴. 이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교장실에서 나온 이지우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며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이지훈이 골든벨에 나간다더라. 정말? 제이슨 대신에? 말도 안 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교실로 돌아왔을 때 제이슨이 다가왔어요. 이지훈 들었어. 골든벨에 나간다며?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너 때문에 내가 빠지게 됐네. 뭐 상관없어. 어차피 넌 첫 번째 문제도 못 맞힐 테니까. 주변 학생들도 제이슨의 말에 동조했어요. 제이슨이 안 나가면 우리 학교 우승 기록이 깨지겠네. 이지훈이 뭘 안다고 골든벨에 나가. 이런 말들이 이지훈의 귀를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지훈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이지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골든벨에 나가야 하나요?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 이정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넌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나? 아니요. 그럼 됐다. 부끄러울 게 없으면 당당하게 맞서면 되는 거야. 하지만 제가 질 게 뻔한데요. 이지훈이 말하자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승부는 해봐야 아는 거지. 그리고 지훈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야. 아빠가 너를 키우면서 지켜봤거든.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며 이지훈은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비록 교장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부터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지훈이 골든벨 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이 학교 전체로 퍼지면서 모든 학생들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기만 해도 학생들이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렸어요. 저 애가 골든벨에 나가는 한국 애야. 영어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퀴즈를 풀겠어? 교장이 왜 제이슨 대신 저런 애를 보냈을까?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왔죠. 특히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이지훈을 무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지훈이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제이슨이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이지훈, 골든벨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제이슨이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들어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골든벨 문제는 보통 미국 역사나 문화에 관한 게 많이 나와. 넌 그런 거 알겠어? 제이슨의 친구인 브래드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작년에 나온 문제 중에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자가 누구냐는 것도 있었는데, 너 알아? 이지훈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이슨과 친구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곧 제이슨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 맞췄다고 자만하지 마. 골든벨은 그런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텐데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답하겠어? 그때 에밀리 존슨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제이슨이 대답했습니다. 아, 선생님. 이지훈이 골든벨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이지훈,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니?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골든벨 문제는 어떤 유형들이 나오나요? 에밀리 선생님이 친근하게 답했습니다. 주로 미국 역사, 과학, 문학, 시사 문제들이 나와.
도서관에 가면 지난 대회 문제집들이 있으니까 참고해봐. 제이슨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지훈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영어도 서투른데. 에밀리 선생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제이슨,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날 방과 후 이지훈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이 말해준 골든벨 문제집들을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았고 모르는 단어들도 많았죠. 집에 돌아와서 이지훈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골든벨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요. 미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지훈이 몇 가지 예시 문제를 읽어주었어요. 미국 남북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은 현재 미국 대법관은 몇 명인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주인공이 한 유명한 독백의 첫 문장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확실히 쉽지 않은 문제들이네. 하지만 지훈아, 너는 한국에서도 공부를 잘했잖아. 집중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대회가 토요일인데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에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아빠도 도와줄게. 아버지는 이지훈과 함께 늦은 밤까지 문제집을 풀었어요. 아버지가 문제를 읽어주면 이지훈이 답하는 식으로 말이죠. 수요일과 목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무시받고 놀림받았지만 이지훈은 꾹 참고 견뎠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지훈이 문제를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았지만 한 번 공부한 내용은 거의 완벽하게 기억했어요. 아버지도 이지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너 기억력이 정말 좋구나.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 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지훈 자신도 신기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보면 기억이 나요. 목요일 밤 이지훈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내일 골든벨 나가는 거 취소할까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너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승부는 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니? 설령 지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학교 애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데요.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마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야. 그리고 지훈아, 아빠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어. 아버지의 믿음이 이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비록 여전히 떨리고 불안했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더 컸죠. 그날 밤 이지훈은 마지막으로 문제집을 훑어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이지훈은 도서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골든벨 대회인데 아직도 떨리고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문제집을 풀다가 신기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에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보니까 모두 정답이 기억나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집 페이지 번호까지 정확히 기억했죠. 이상하네. 내가 언제 이걸 다 외웠지? 이지훈은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그때 에밀리 존슨 선생님이 도서관으로 들어왔어요. 이지훈, 여기 있었구나. 내일 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이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에밀리 선생님이 이지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몇 가지 문제를 내볼게. 답해볼 수 있겠니? 네,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은 미시시피 강이요. 정답이야. 두 번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연도는 1963년이요. 맞아. 세 번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유명한 공식은 E 이질스 MC 투제곱이요. 에밀리 선생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지훈이 문제를 듣자마자 바로바로 답하는 게 놀라웠거든요. 이지훈, 내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 문제를 푸는 속도가 정말 빨라. 선생님, 저도 신기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르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문제는 다 기억나요. 이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이 더 어려운 문제들을 냈어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해볼까?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내용은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요. 에밀리 선생님은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지훈, 정말 대단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니?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한 번 본 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특별한 능력이야.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불리는 거지. 한 번 본 것을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능력 말이야. 에밀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이지훈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선생님, 정말요? 그럼 제가 내일 대회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아니, 잘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에밀리 선생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냈어요. 역사, 과학, 문학, 예술, 심지어 팝 컬처까지. 이지훈은 거의 모든 문제를 맞췄습니다. 틀린 것은 정말 세세한 지식에 관한 문제 몇 개뿐이었죠. 이지훈, 내가 이렇게 뛰어난 줄 정말 몰랐어. 왜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니? 에밀리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지훈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영어가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고요. 하지만 넌 영어도 충분히 잘해. 발음이 조금 서툴 뿐이야. 선생님, 제가 내일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떨려요. 이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에밀리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지훈,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너는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아니, 우승할 거야. 내가 확신해.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학생이야. 에밀리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이지훈은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늘 불안하고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셔서 용기가 나요. 천만에. 그리고 이지훈아, 내일 대회에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감을 갖고 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지훈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도 매우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지훈아, 그럼 내가 정말 특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빠가 예전부터 느꼈어. 넌 한 번 공부한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 아빠, 저 내일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빠가 내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리고 지훈아, 내일은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야. 이지훈은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였죠. 교장의 무시와 그부들의 조롱,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내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지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지훈은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준비했어요. 아버지도 함께 일어나서 이지훈을 격려해 주었죠. 지훈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 하면 돼. 내가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 학교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브룩사이드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가하러 왔죠. 이지훈은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학교 대표들과 비교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이클 교장이 나타났어요. 교장은 이지훈을 보더니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지훈, 준비는 잘 됐나? 네,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교장 뒤에서 제이슨과 몇몇 학생들이 따라왔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이지훈, 떨려. 나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할 텐데.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죠. 브래드가 끼어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교 이미지만 망가뜨리는 거 아냐? 다른 학교 애들도 다 쳐다보고 있잖아. 이지훈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교장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이지훈, 내가 망신을 당해도 그건 내 책임이야. 우리 학교는 항상 우승을 해왔는데 올해는 아니겠군. 하지만 그것도 좋은 교훈이 될 거야.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알게 되니까 말이지. 이 말을 들은 이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교장의 의도가 너무나 뻔했거든요. 자신을 창피 주려고 이 대회에 보낸 거였죠. 그런데 그 순간 에밀리 존슨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지훈에게 격려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에밀리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판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교장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아, 에밀리 선생. 그럼요, 당연히 격려하고 있죠. 이지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어제 도서관에서 본 내 실력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에밀리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지훈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또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지훈이 몇 개나 맞힐 수 있을지. 제이슨,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에밀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죠. 교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자,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가야겠네. 이지훈, 최선을 다해봐라. 물론 결과는 기대하지 않겠지만. 이 말을 듣고 이지훈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에 이지훈은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교장님이 날 무시하는 건 알겠어. 제이슨이 날 무시하는 것도 알겠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에밀리 선생님이 날 믿어주시고 아빠도 날 믿어주시잖아. 경기장에 들어서니 다른 학교 대표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동부 지역에서 유명한 사립학교인 센트럴 아카데미의 대표 학생은 작년 우승자였고 서부의 호라이즌 고등학교 대표도 매년 상위권에 드는 실력자였습니다. 이지훈은 그들과 비교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제 에밀리 선생님과 함께 확인한 자신의 실력도 기억났죠. 나도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대회 시작 직전 마이클 교장이 다시 이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이지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내가 우승할 확률은 0%야. 하지만 이런 경험도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길 바란다. 이 말은 정말 이지훈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지훈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죠. 좋아, 교장님. 제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지훈아. 이지훈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어떻게 여기에? 아빠가 빠질 수 없지. 우리 아들이 골든벨에 나가는데. 아버지는 이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지훈아, 아빠가 항상 말했지? 부끄러울 일 안 했으면 당당하게 맞서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 아빠. 이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거든요. 네, 아빠. 최선을 다할게요. 바로 그 순간 대회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이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시간이었습니다. 교장의 무시, 제이슨의 조롱, 그부들의 시선,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대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다른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6개의 강연대가 놓여 있고 각 학교 대표 학생들이 자리를 잡았죠. 이지훈은 맨 끝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 때 이지훈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제이슨과 마이클 교장이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이지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31회 브룩사이드 지역 골든벨 퀴즈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개 학교의 대표 학생들이 치열한 두뇌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각 학교 소개가 시작되었어요. 센트럴 아카데미에서 나온 작년 우승자 매튜 존슨 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호라이즌 고등학교의 에이미 데이비스 양입니다. 역시 큰 박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링컨 고등학교에서 나온 이지훈 군입니다. 이지훈이 소개되자 박수 소리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아시아 학생이 링컨 고등학교 대표라고? 제이슨은 왜 안 나왔지? 이지훈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어요. 관중석에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주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에밀리 선생님도 따뜻한 미소로 응원하고 있었죠.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예선전으로 각자 5문제씩 개별적으로 풀게 됩니다. 사회자가 규칙을 설명했어요. 매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정답입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차례대로 다른 학생들도 문제를 풀었습니다. 모두 쉽게 답을 맞췄죠. 드디어 이지훈의 차례가 되었어요. 사회자가 이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지훈 군, 준비되셨나요? 네. 이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사회자가 문제를 읽었어요. 이지훈은 잠시 멈췄어요. 너무 떨려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저애는 안 되겠구만. 첫 문제부터 저래서야. 그런데 갑자기 이지훈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알래스카의 맥킬리 산입니다. 정답입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죠. 관중들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을 때 6명 모두 모든 문제를 맞췄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어요. 인간의 DNA는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지훈은 정확하게 답했어요. 46개입니다. 정답입니다. 관중들이 조금씩 이지훈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죠.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 한 명이 탈락했어요. 네 번째 라운드에서는 2명이 더 떨어졌죠. 이제 매튜, 에이미,
그리고 이지훈만 남았습니다. 관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지훈을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제이슨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고 마이클 교장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5번째 라운드, 문제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주인공이 한 유명한 대사 내일, 또 내일, 또 내일로 시작하는 독백의 마지막 문장은 무엇입니까? 매튜가 먼저 도전했지만 틀렸어요. 에이미도 정확한 답을 하지 못했죠. 드디어 이지훈의 차례였습니다. 그것은 바보가 들려주는 이야기,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지훈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정답입니다. 사회자가 흥분하며 발표했죠.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에이미가 다음 문제에서 틀리면서 탈락했어요. 이제 매튜와 이지훈만 남았습니다. 작년 우승자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인 전학생의 대결이었죠. 관중들은 모두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에밀리 선생님은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이지훈을 바라봤죠. 마이클 교장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자, 이제 최종 라운드입니다.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이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최종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매튜와 이지훈만 남아 있었어요. 관중들의 시선이 두 학생에게 집중되었죠. 작년 우승자인 매튜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이지훈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최종 라운드는 선착순 방식입니다. 문제를 읽으면 먼저 버튼을 누르고 답하시면 됩니다. 5문제 중 3문제를 먼저 맞히는 사람이 우승자가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963년 워싱턴 대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이 한 연설의 제목은 땡. 매튜가 먼저 버튼을 눌렀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매튜 1점. 관중석에서 센트럴 아카데미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이지훈은 침착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금의 원소 기호는 땡. 이번에는 이지훈이 먼저 버튼을 눌렀어요. 5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지훈 1점. 관중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 선생님이 주먹을 쥐고 잘했어. 라고 소리쳤죠. 아버지도 감격한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작성된 도시는 땡. 매튜가 다시 먼저 눌렀어요. 필라델피아. 정답입니다. 매튜 2점. 매튜가 1점 앞서 나갔어요. 관중석에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졌죠. 제이슨은 매튜를 응원하며 소리쳤어요. 매튜, 화이팅! 마지막까지 가자. 하지만 마이클 교장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이지훈이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지훈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탈락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유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였거든요. 땡. 이지훈이 먼저 버튼을 눌렀어요. 광전 효과의 법칙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지훈 2점. 관중석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이제 점수가 2대2로 동점이었죠. 매튜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드러났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까지 이지훈이 맞힐 줄은 몰랐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우승자가 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흥분이 실려 있었어요. 관중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마지막 문제를 기다렸죠. 에밀리 선생님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아버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이지훈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국 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최소 연령은?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어요. 헌법 세부 조항에 관한 질문이었거든요. 매튜도 이지훈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몇 초가 지났어요. 관중들은 더욱 긴장했죠. 그런데 갑자기 땡! 이지훈이 버튼을 눌렀어요. 35세입니다. 이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답안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답입니다. 우승자는 링컨 고등학교의 이지훈 군입니다. 순간 대회장이 폭발했어요.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에밀리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아버지는 감격해서 목이 메었어요. 이지훈, 이지훈. 관중들이 이지훈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진심으로 이지훈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이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우승한 게 맞나 싶었거든요. 매튜가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해, 이지훈. 정말 대단했어. 고마워요, 매튜. 당신도 정말 잘했어요. 이지훈이 겸손하게 답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이지훈 군은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정확하게 맞춰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관중석을 보니 제이슨과 마이클 교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특히 교장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간 거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지훈을 향해 박수를 쳤어요. 이제서야 이지훈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된 거죠. 우와, 이지훈이 진짜 천재였구나. 우리가 완전히 무시했었네. 시상식이 시작되었어요. 이지훈은 무대 위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메달이 목에 걸리는 순간 이지훈은 지난 며칠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지훈은 관중석에서 아버지와 에밀리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 봤어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대회가 끝난 후 대회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지훈 주변으로 몰려들어 축하를 건넸죠. 정말 대단했어.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알았어? 너 진짜 천재구나.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지훈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지훈, 미안해. 우리가 너를 잘못 봤어. 한 학생이 다가와서 사과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다른 학생도 말했죠. 하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이상해. 이지훈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맞췄지? 브래드에게 중얼거렸죠. 아마 운이 좋았나 봐. 그런데 바로 그때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이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이지훈 군,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네, 괜찮아요. 한국에서 이주해 온 지 얼마나 됐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2달 정도 됐어요. 와, 그런데 미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다니 놀라워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었죠. 이지훈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골든벨 대회에 나가게 된 경위가 궁금한데요.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학교 대표로 선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에밀리 존슨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기자님, 제가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에밀리 선생님은 이지훈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놀라운 실력을 보여준 것인지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내용으로 특집 기사를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지훈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 사이 마이클 교장은 점점 더 불편해 보였어요. 상황이 자신이 원했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교장이 이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이지훈 축하한다. 정말 예상 밖이었어. 교장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짜낸 축하가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지훈이 정중하게 답했죠. 그런데 이지훈,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다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교장이 변명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지훈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지훈의 당당한 대답에 교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와 이지훈이 감격에 겨워 포옹했죠. 아빠 말씀대로 당당하게 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해냈구나. 아빠가 너를 믿었다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나왔어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에밀리 선생님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죠. 이지훈 정말 멋있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며칠 후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인 전학생, 놀라운 실력으로 골든벨 우승. 제목의 기사였죠. 기사에는 이지훈의 노력과 성공 이야기, 그리고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특히 기사에서는 마이클 교장의 차별적 행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교장이 이지훈을 창피 주려는 의도로 골든벨에 보냈다가 오히려 완벽하게 역전당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기사가 나간 후 지역 사회에서 큰 반향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교장의 행동을 비판했고 학교 이사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죠. 결국 마이클 교장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이지훈 학생과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교장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인정하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이지훈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지훈, 미안해. 내가 너무 거만했어. 너 정말 대단한 애구나. 괜찮아요, 제이슨. 우리 이제 친구가 되어요. 이지훈이 손을 내밀었고 제이슨도 그 손을 잡았어요. 몇 주가 지나자 이지훈의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죠. 많은 친구들이 이지훈과 함께하려고 했고 선생님들도 이지훈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켰어요. 특히 에밀리 존슨 선생님은 이지훈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지훈, 내가 다른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줬어.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지훈 자신도 변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위축되거나 주눅 들지 않았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지훈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훈아, 고마운 건 아빠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노력이
아빠에게도 큰 감동이었어. 그리고 말이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마음뿐이었어요. 골든벨 우승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지훈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고 편견과 차별을 이겨낸 성장의 증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